제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앞부분 지금 배웠던 부분을 복습을 하셔야지만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뭔가 수학이 좀 달라 보이고 뭔가 좀 그러는 것이지. 오라 큰일 났네. 직선의 방정식이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부터 오늘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오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함수로 이야기하면 1차 함수예요. 뭐라고? 1차 함수. 1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뭐가 나온다고? 직선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3 때 2차 함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대칭축이 어쩌고, 꼭지점이 어쩌고,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배우셔가지고, 이걸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이론 설명을 할 때, 혹은 다른 어떤 설명을 할 때, 말을 알아먹어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지수함수하고 직선, 로그함수하고 직선, 삼각함수하고 직선, 모든 게 다 이 직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이걸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수학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부터 뒤쪽까지 일단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학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자, 오늘은 뭘 배우냐고?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직선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 더하기 b, 자 이런 어떤 식으로 생긴 것이 근본적으로 직선이라는 놈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 a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학에서는 기울기, 이 b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y의 절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기울기다라는 말은 기울어진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x가 이것만큼 갔을 때 y가 이것만큼 갔다 그러면 기울기는 이 정도다. x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큼 갔을 때 y가 이것만큼 간다. 그러면 기울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서로 다른 뭐한다?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점이 x1, y1이고 이 점이 x2, y2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한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이 x2, y2. 자,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기울기는 x의 뭐분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것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얘를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겠니?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있어. 그럼 x는 얼마큼 커졌냐고? x가 여기가 x1, 여기가 x2야. 그러니까 당연히 x2에서 x1을 빼주면 바로 x의 크기가 나오는 거지. 얼마큼 커졌는가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위에 있는 식 y2에서 y1을 빼주면 바로 y의 증가량이 나오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x2 빼기 x1은 뭐가 돼?
뭐 y1 빼기 y2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는 자 이게 x축 양의 방향과 벌어진 각도 자 예를 들어서 이 각도 여기가 지금 세타라고 한다면 자 뭐가 된다? 이것분의 이것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수학에서는 탄젠트 세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x축 양의 방향과 벌어진 각도에다가 탄젠트를 채도 기울기가 됩니다. 탄젠트는 뭐가 돼? 이것분의 이거. 탄젠트 세타가 이것분의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란 말 자체가 기울기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기울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겠어? 탄젠트 30도. 자, 탄젠트 30도는 얼마지? 잊어먹었어?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얼마지? 1. 탄젠트 60도는 얼마가 되지? 루트 3. 그래서 이 탄젠트에 대한 이것을 그러니까 삼각 B를 이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참 수학은 기억할 것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놈들이 대부분 다 일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베 새끼들은 자기가 편한 것만 기억하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합니다. 또라이 새끼들이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자, 여기는 각을 말하고요. 여기는 삼각빈을 말해요. 뭐가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사인 영도는 뭐가 되냐면 0이 되고, 사인 30도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1이 돼요. 2분의 루트 1은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루트 2, 여기는 2분의 루트 3, 여기는 2분의 루트 4,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거꾸로 해요.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탄젠트는 0, 루트 3분의 1, 1, 루트 3, 무한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특수각의 삼각비를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할 때도 우리가 쓰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울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이 직선하고 평행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행하다라는 말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갖다 써라 이런 소리예요. 예를 들어 이 직선이 3x 더하기 5였다. 내가 가고 있는 직선이 이 직선하고 평행하다. 그 말의 뜻은 바로 x 앞에 계수 이게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를 갖다 쓰시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직선하고 평행하다라는 말은 너한테 기울기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한 거라고. 이거 지워버리죠. 너무 똑똑해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과 수직이다라는 말도 너에게 기울기를 주어주려고 노력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수직이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냐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치하고 역수를 취하는 게 수직이 되는 놈의 기울기가 돼요. 마이너스 치하고 역수를 취하면 돼요. 그거 다 증명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이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라고? 자, y는 2x 더하기 3 이것과 수직이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수직이다라는 것과 평행이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에게 기울기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말의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하면 되냐면 미분을 해주면 우리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지금 아까 먼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게 이제 미분.
그냥 뭐 극한 먼저 배우고 뭐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쩌면 미분을 해주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투가 다 뭐, 예, 우리 저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기 뭔가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선행학습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렇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y의 절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직선은 다 어떻게 생겼다고? y는 ax 더하기 b로 생겼다니까 a가 뭐고? 기울기. b가 뭐고? y의 절편. 이 y의 절편이라는 말의 뜻은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x가 0일 때 y의 값을 말해요. x가 0 되면 y는 얼마냐? 이런 소리야. 뭐가 돼? 바로 0,b 이렇게 되니까 b가 y의 절편이 돼요.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냐 이 말의 뜻이라고. y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뭐라고? y의 절편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라고. 즉 x에다 0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얼마인가 이런 뜻이라고. y의 절편이 어떤 뜻이라고? 어떤 그림이 y축과 만나는 점이 y의 절편이라니까? 그럼 반대로 x의 절편은 뭘 것 같아? 어떤 그림이 x축과 만나는 점이 x의 절편이야.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뭐 이런 솔루션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어떤 뜻이라고? x의 절편 이런 뜻이라고. 다시 한번. y의 절편이 어떤 뜻이라고? 그 그림이 y축과 만나는 점이 y 절편이고 x의 절편은 어떤 뜻이라고? 그 그림이 x축과 만나는 점이 x의 절편이라고. 그럼 x축과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 y에다 0 대입했을 때 x의 값이 얼마냐? 이런 뜻이라고. 그럼 y축과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x에다 0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얼마냐? 이 말이야. 0,b다. 그러면 b가 y의 절편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나 지금 내가 지금 가르쳐줬지? 아니야. 나는 지금 뭘 가르쳐줬지?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걸 가르쳐준 거야. 나 지금 나한테 가르쳤어?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서 y는 ax 더하기 b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a가 뭐라고? 항상 모든 직선은 y는 ax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뭐 한다고? a가 x 앞에 대해서 a가 뭐라고?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네 가지 방식으로 구한다. 기억하고. b가 뭐라고? y의 절편. 그 그림이 y축과 만나는 점. 이게 바로 y의 절편이 된다. 기억하라라는 소리야. 너하고 이렇게 동영상 찍은 거 아마 옛날에 다 찍어 놓긴 했을 건데 안 찍어 놨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찍고 있는데 저기 정문학 쳐가지고 들어가 보면 다 이게 나와 있어요. 한 400개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걸 잘 들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뭘 가르칠 거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한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뭐한다? 방법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첫 번째는 기울기가 3이고 y의 절편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주어졌으면 y는 답이 뭐가 돼? 3x 마이너스 2. 이건 너무나 쉽다, 그렇지? 기울기하고 y 절편이 주어졌으면 y는 ax 더하기 b 갖다 대입만 해주면 되지. 뭐 이런 게 나오겠어. 자, 그런데 이제 기울기는 주어져. 기울기가 예를 들어 3이다. 기울기가 3이다.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져요. 한 점이 뭐한다? 2,5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직선의 방정식.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써주면 된다니까. 모든 직선의 방정식이 다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 a가 뭐래요? 3. 그러니까 3x 더하기 b. 그런데 이 직선이 이 한 점을 지나니까 이 한 점은 대입도 성립한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고등학교에서 이건 그렇게 안 가르쳐요. 기울기를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식이 뭐가 된다고?
y는 mx 더하기 뭐가 돼요? b 이렇게 된다. b만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x1과 y1을 여기다 대입했죠. y1은 mx1 더하기 b이므로 b는 y1 빼기 mx1이 되겠지.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줘. y는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야. 이쪽으로 이동해주면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이 돼요. 그러니까 한정과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것을 바로 여기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요. 선생님 아까처럼 그렇게 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이걸 푸는데 목적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문제를 푸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한 점하고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바로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푼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라는 소리니? 암기하라는 소리야. 뭐 하라고? 한 점하고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구한다고? 대답해. y 마이너스 y1은 m의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세 번째, 자 이제 두 점이 나왔다고 치자. x1 y1과 x2 y2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y는 ax 더하기 b라고. a가 뭐라고?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구한다니까? 그러면 기울기 나와 있고 한 점에 좌표 나와 있지? 기울기 나와 있고 한 점에 좌표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 m 대신에 얘만 갖다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뭐가 돼? 식이 y 마이너스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의 x 마이너스 x1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이해됐니? 자 다음에 네 번째. 자 x의 절편이 a라고 주어지고 자 y의 절편이 b라고 주어진다라고 치자. 자 x의 절편이 무슨 뜻이지? y가 0이었을 때 x의 값이 a다 이런 뜻이다. y의 절편이 어떤 뜻이지? x가 0이었을 때 y의 값이 y의 절편이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됐잖아. 그러니까 뭘 구하는데 목적을 둬야 돼? m을 기울기를 구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겠지?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여기에서 여기를 빼 x의 증가량분의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a분의 여기에서 여기를 빼 b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 y절편 왜 그러냐면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 놈이 y절편 이 자리가 뒤에 있는 자리가 y절편이잖아. 그것 대신에 b를 대입하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더하기 b 이런 답이 나오겠지. 이해됐니? 이걸 이쪽으로 이동해줘. a분의 b x 더하기 y는 b 이렇게 돼. 자동으로 똑같이 b분의 1을 곱하게 해줘. b분의 1을 곱하게 해줘. 이렇게 정리하면 뭐가 되니?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y에다 연계해 보십시오. x의 절편은 a가 나오잖아요. x에다 연계하면 y는 p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란 말이죠. 그러니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게 x의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지면 식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 지금 뭘 가르쳤지? 제일 처음에 뭘 가르쳤지?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 y는 x 더하기 b라고 생겼다. a가 뭐? 기울기, b는 뭐? y절편. 두 번째는 나 뭘 가르쳤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라는 걸 지금 가르쳤어. 기울기하고 한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구한다고?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m에 뭐한다? x 마이너스 x1이 될 것이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으면 어떨 거 한다고?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으면 어떨 거 한다고? y 마이너스 y1은 뭐가 된다고?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의 x 마이너스 x1으로 구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한다고? x의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구한다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얼마? 1.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가르칩니다. 이제 지워도 괜찮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자, 두 개의 직선이 평면상에서 위치 관계를 가르칠 겁니다. 나 지금 뭘 가르친다 그랬지? 세 번째 3. 두 직선에 뭐한다? 평면상에서 뭐한다? 위치 관계를 가르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있다는 소리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직선이. 이런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했니? 서로 평행할 때가 있고, 서로 평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경우는 뭐한다? 서로 일치. 세 번째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런 것을 뭐하냐? 한 점에서 만난다. 뭐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네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데 조금 특이하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뭐한다? 수직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아까 식을 우리가 직선을 표현할 때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제 다 몰아주는 거. 이런 걸 수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함수라고 그래요. 뭐 이런 것은 아직 이해를 잘 못해놨는데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 는요 이렇게 써준 걸 음함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요 이런 이게 1번 직선이 있고 얘가 2번 직선이 있다고 쳐. 그럼 서로 평행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기울기는 같고. 서로 평행이란 말이 어떤 뜻이라고? 기울기는 뭐하고? 같고. 기울기는 같고 y의 절편은 뭐하다? 다르다. 이런 말 뜻이겠지. 뭐한다? 기울기는 서로 똑같고 x 동그라미로 하자. y의 절편은 뭐한다고?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의 뜻이야. 누구와 누구가? 1번과 2번이. 이해돼? 그러면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기울기하고 y절편을 구하려면 항상 y는 이렇게 놔준 다음에 px 더하기 q, x 앞에 계수 p가 기울기고 q가 y의 절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1번을 y는 이렇게 놔주면 뭐가 되겠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그럼 2번도 똑같이 해주면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똑같고 이놈과 이놈은 똑같고 뭐?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은 똑같고 그 다음 뭐는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c하고 마이너스 b'분의 c'은 서로 다르면 된다. 이 말의 뜻이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쳐주면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네. 이놈과 이놈 서로 자리 바꿈할 수 있다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a'(의) a와
B'분의 B는 똑같고 이게 또 마이너스니까 서로 자리 바꿔주면 B'분의 B는 C'분의 C하고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것과 이것분의 이건 똑같고 이것분의 이것이 서로 다르면 뭐 한다는 소리니? 두 개는 서로 평행하다 이 말의 뜻이다. 그럼 평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이해돼? 네. 만나지 않으면 어쩐다는 소리니? 해를 갖지 않는다 이런 소리야. 뭐 한다? 해를 갖지 않는다. 이걸 중학교 때 뭐 한다? 해를 갖지 않는다. 혹시 뭐 불능이다 이런 말 중학교 때 안 쓰지? 그러니까 해를 갖지 않는다. 어떤 직사가 왔죠?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풀어라 그러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은 이거 기억나니 혹시? 그게 바로 이 뜻이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기 때문에 뭐한다? 만나는 곳에 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어쩐다? 이 말이 평행하다. 다른 말은 뭔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A'분의 A와 B'분의 B는 똑같고 C'분의 C는 서로 다르면 된다. 이해됐니? 네. 이렇게 될 때 어쩐다고? 서로 평행하고 해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고 만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일치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 상식적으로 기울기도 같고 일치하니까 Y의 절편도 어쩌라? 같아라 이런 소리겠지. 이것과 이것이 다 똑같아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 지금 이거 했잖아.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도 똑같으니까 이게 다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다 똑같아 버리면 이럴 때 어쩐다? 일치한다. 일치하니까 어쩐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소리지. 해가 어쩐다고? 무수히 많다. 여기다 써줄까? 해가 무수히 많다.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으시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런 뜻이라고요.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의 뜻은 어쩐다는 소리니? 근이.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풀었더니 근이 하나더라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럼 그 한 개의 근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방법이 뭐였지? 가간법, 변변 빼주고 막 이런 가간법, 대입법, Y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식다 대입이죠. 대입법, 뭐한다? 등치법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 근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어쩔 때 한 점에서 만날까 그러면? 아니지.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가서 만나더라 이 말의 뜻이야. 뭐 한다고? 기울기가 다르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Y는 AX다. 여기에서 기울기는 어떤 놈이야? 이놈과 이놈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가서 만나더라. 그럼 만나면 그 점을 어떻게 구하냐?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으로 문제를 푼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 돼 이제?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말은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다르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한다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근이 하나라고. 그 하나의 근을 구하라. 그러면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으로 문제를 푼다 이런 소리다. 우리가 이학 시간에 배웠지. 1차와 2차는 어떻게 문제 풀어라 했지? 1차로 2차씩 다 대입하면 돼요. 2차와 2차는 어떻게 풀었지?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다른 쪽에다 대입하거나. 기억나니? 하나는 인수분해해서 다른 쪽에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가간법을 통해서 2차식이 동시에 소거가 되는 가간법을 해줘도 되고, 그게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해도 괜찮은데 그런 문제는 안 풀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 풀어본 것은 인수분해가지고 대입한 것만 문제를 풀어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의 특수형 형태는 x 더하기 y를 t라, a라고 놓고, x 곱하기 y를 b라고 놓고, 근이 뭐와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하나의 근이 x, 하나의 근이 y,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그렇게 문제를 푼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직이다라는 말의 뜻은 아까도 이야기했지. 수직이란 말이 어떤 뜻이라고 가르쳤지 내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왜 여기에서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는 뭐냐? 하나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또 다른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인데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 된다. 왜 그런지는 이제 증명을 할게요. 이렇게 되고 이걸 이렇게 곱하면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 이쪽으로 놓으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제로가 되면 두 개의 직선은 서로 수직이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 1번 기울기와 2번 기울기 그러니까 y는 px 더하기 q 형태로 놔둔 다음에 이것의 기울기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y는 알파 x 더하기 베타 이런 형태로 놔둔 다음에 2번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나와 있으면 뭐라고 해주면 돼? y는 이렇게 놔주면 돼.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2번 직선이 나오고 y는 이렇게 놔주면 돼요. 그래서 x 앞에 개수를 기울기라서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개의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인지 지금부터 내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직선이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둘 다 이걸 원점으로 만나는 이 점을 원점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 봅시다. 물론 이제 원점이 아닌 곳에서도 만나는 점을 원점으로 내가 이렇게 가져와 보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y는 mx, 얘를 y는 m'x라고 이렇게 가져와 봅시다. 가져올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는 점을. 그런 다음에 여기가 1을 잡아줘요. 그러면 여기의 값은 뭐가 될까? 여기에 y의 값은 뭐가 될까? 대답하셔야 되는데 1을 갖다 대입하라는 소리잖아 이놈아. 그러니까 y의 값은 뭐가 돼? m이 되지. 안 그래? 네. 자, 여기에 y의 값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아니 m 프라임이 되죠. 뭐야?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1 갖다 대입하니까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1, y는 m이 되니까 m이 되고 여기다 1을 갖다 대입하니까 y 좌표는 m 프라임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무엇이 되므로 m이 되므로 이거의 길이는 말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해주면 루트 얼마가 돼? m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당연히 뭐가 돼? 루트 m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이해돼? 자, 이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니? 이 거리는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m 빼기 m 프라임이 되겠지. 이해됐어? 이거 이해 안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놈아. 위에 좌표에서 밑에 좌표를 빼주면 이게 거리가 되는 거잖아, 항상. x 좌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주면 되고, y 좌표는 위에에서 밑에를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직각이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과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제곱을 해줘. 제곱해주면 얼마니?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밑에 거 제곱해줘. 얼마가 돼?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이것은 이거의 제곱. 얼마? m 마이너스 m'의 제곱하고 똑같겠지. 정리해줘. 얼마가 되니? m제곱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2m m'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없어지고 이쪽에 m제곱과 m제곱 m'의 제곱과 m'의 제곱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2만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m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 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말의 뜻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한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뭔 말하는지 지금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이거 적어도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이론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봐보세요. 3x 더하기 4y 플러스 1 k 더하기 5x 빼기 2y 플러스 3은 0. 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직선이, 자, 이건 어차피 1차식이니까 모든 1차식에 그림을 그려보면 다 뭐가 나온다고? 직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1차식이야. 그러니까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직선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날까? k 앞의 계수가 0이 되고 그래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잖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걸 배웠단 말이야. 이 말을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라라는 말은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 다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k로 묶어준 다음에 k 앞의 계수가 0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니까 얘도 0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0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3x 더하기 4y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되고 5x 빼기 2y 더하기 3도 0이 돼야 된다. 밑에다 2를 곱하기 할게. 10x 빼기 4y 더하기 2 곱하기 하니까 6은 0. 변변 1번 3번을 더하기 할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얼마? 13x 더하기 얼마? 7은 0.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쩌나 x는 마이너스 13분의 7이야.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y의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은 뭐라고? 이것이 0,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것이 0, 이것이 0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런 소리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럼 반대로 내가 이야기해 볼게. 자, 3,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식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자, 3x 더하기 4y 플러스 1은 0. 과 5x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0.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이렇게 세워야지. 아니, 여기에서는 이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었지?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가? 어디를 지나? 얘가 0이고 얘가 0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면 식을 이렇게 세우라고.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것만 생각하고 이거 생각을 못해. 그럼 바보죠.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돼요? 물론 K는 여기에다 해도 괜찮고 여기에다 K를 둘 중에 하나에다 K를 취하면 돼요.
어디에다 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잘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이제 이어서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 하나 끝나면 이제 뭐 할 겁니까? 문제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 풀다면 아 씨발 뭔 소리 하냐 도대체 막 이러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나는 진짜 이런 설명을 너무 잘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잘 기억을 하시면 왜 그러냐면 수학에서 이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면 내 머리만 아파요. 문제 푸는 사람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이론은 정확하게 가장 깔끔하게 그냥 이론만 설명해 주면 돼요. 이제 그걸 이제 뭐 하면 돼요? 내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문제 적용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적용하는 게 안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문제풀이를 시키는 거지. 막 계속 문제풀이를 시키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것을 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론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장치에 불과한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뭐 항등식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이런 것은 다 왜 공통수학 막 1장 먼저 이걸 배워야 되는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왜 그런 걸 먼저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곱셈공식, 인수분해공식 이런 건 무조건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앞부분이 안 돼 있고 이러면 뒤쪽에 가면 갈수록 피곤해져. 저놈들이 어제도 저러더니 오늘도 난리를 치는구만.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줄 아세요, 저놈들이? 그러니까 항상 바라봐라. 뭘 바라봐, 이 새끼야. 그러니까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인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합시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이거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거리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distance.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거리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 점, 왜 P라고 쓸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원래 이제 플로팅 포인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P라고 쓰는 거예요. P. 여기 뭐가 돼? 한 점, X1, Y1이 있고 이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이 거리 D는 이렇게 보여요. 이 공식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 A는 뭐야? X 앞에 길수야, 길수. 그러니까 뭐가 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치 이렇게 구해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걸 내가 증명을 다 해줬는데요. 증명이 복잡하다 보니까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증명이 뭐 수능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해야 돼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아 씨발 내가 어떻게 쌩으로 암기하냐 막 이러면 제가 진짜 할 말 없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X1, Y1 한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X1, Y1 한 점입니다. 한 점. 이거 한 점이고 여기 A, B, C는 X, Y 상수를 말해요. 상수 앞에 개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잘 알아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게 평행한 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는 자 이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얼마? C는 0이라고 치고
이 2번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얼마? c'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고 c분의 c' 다르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 b는 이렇게 돼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여기서 a, b가 서로 똑같잖아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에 c 빼기 c'의 절대치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것을 다 암기를 하고 이제는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165페이지에서부터 167페이지까지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내가 유튜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135도가 나왔다. 135도. 자, x축 양의 방향과 135도의 각을 이루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점을 지나라. 한 점 뭐, 2,3을 지나라.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기울기하고 한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얼마인지만 알면 될 거 아니니?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x축 양의 방향과 벌어진 각도에다가 탄젠트만 채우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탄젠트 135도 이게 기울기란 말이야. 그리고 한 점의 좌표가 2,3이니까 답은 뭐가 돼? y-3은 탄젠트 135도 그 다음 뭐가 돼? x 빼기 이게 답이란 말이지. 그러면 너가 탄젠트 135도를 아냐 이 말이야. 알지. 왜 그러냐고는 탄젠트 45도 하고 여기에다 90도를 가면 뭐가 돼? 135도가 될 거 아니니? 그러면 나는 이것의 기울기로 구하면 돼. 탄젠트 45도는 얼마니? 1이야 1. 그러면 이거하고 135도는 이거하고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135도는 뭐가 되겠어? 아니 탄젠트 45도가 1이라며. 그러니까 탄젠트 135도는 뭐가 되냐고. 이게 수직이라니까 수직?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이놈아. 두 개의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수직이란 말을 쓴다니까. 그러니까 탄젠트 135도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것이 만약 2이면 이것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탄젠트 135도의 값을 나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특수삼각비 암기하고 거기에다 90도다라는 말은 직각이니까 직각이란 말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직각이라고 한다. 그걸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기울기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65페이지하고 167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 채널을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